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세포 분열의 하나의 과정인 감수 분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감수 분열 과정은 체세포 분열이랑 굉장히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차이점들을 문제에서 가지고 와서 차이점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세포 분열과 함께 이제 연결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감수 분열 과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수 분열을 왜 하느냐? 우리는 생식세포라고 하는 이제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죠.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손에게 주게 되고, 그 자손이 다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생식세포가 만났을 때 다시 DNA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염색체의 양이 증가하지 않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감수분열의 의의를 여러분들 옆에서 살펴보게 되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써 있어요. 염색체 수가 반감이 되는 거죠. 감수분열에 의해서 모세포가 있었을 때 그 모세포의 염색체 수 반감, DNA량 반감에 의해서 자,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고, 이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자손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이제 염색체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의의를 두기 위해서 우리 감수분열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수분열은 어떻게 체세포 분열 과정이랑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체세포 분열 과정 같은 경우는 간기 한 번, 복제 한 번 해서 그 다음에 분열도 한 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포와 동일한 딸세포 두 개를 만드는 게 체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하지만 감수 분열 과정 같은 경우는 반감해야 된다라고 여기 써있죠. 반감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복제, 간기를 한 번 지나게 되고, 그 다음 연이어서 두 번 이제 분열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모세포가 가지고 있던 염색체 수라던가 아니면 DNA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딸세포 4개가 만들어지는 특징을 보는 게 바로 이제 감수 분열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식세포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과정. 그런 과정 중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감수분열 과정 간기는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했었던 세포 주기라던가 아니면은 체세포 분열 과정과 완벽하게 동일해요. 이제 복제가 우리 생장이 일어나고 G1기부터 생장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세포 소기관이 늘어나다가 S기 때에는 복제가 일어나는 거죠. 복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X기 때에는 이제 생장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제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G2기 때에는 이제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심체가 2개로 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방추사를 형성할 수 있는 물질들이 합성이 되는 과정이 바로 G2기 때 일어난다. 그럼 이런 G1S, G2기를 전체를 간기라고 하면서 이때에는 핵막과 인이 존재하며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전체적인 얘기를 다 훑은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이 이제 감수 분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 다음 이제 분열기로 들어가면서 체세포 분열과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차이점을 이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먼저 감수 제1분열이에요. 1분열 때에 어떻게 염색체의 형태가 유지가 되는지, 위치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서 DNA량과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한다. 이게 이제 1분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전기부터 보겠습니다. 전기 때에는 우리 체세포 분열과 동일하게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고요. 요때 써줄게요. 핵막과 그 다음에 인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핵막이 사라졌다는 건 핵이 사라졌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니까. 자,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색사가 응축해서 염색체를 이루게 되는데, 근데 이때에는 조금 다르게 염색체가 응축이 되게 돼요.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 상동염색체가 각각 쌍리본의 형태로 옆에 존재하거나 혹은 이제 적도면에 나열하게 되면은 이제 위아래로 존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감수 제1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서로 옆에 붙어요. 허리끼리 하나로 붙게 된다는 거죠. 동원체가 양옆에 붙어 있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한다면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가 염색체를 형성할 때에는 오로지 감수 제1분열 전기에서만 우리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세포 분열이라던가 아니면은 감수 제2분열에서는 우리 이가 염색체는 절대 볼 수 없다는 사실. 자, 중기 때는 이제 적도면에 나열을 하겠죠. 적도면에 나열을 하게 될 건데 문제는 우리 앞쪽에서 전기 때에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허리가 붙어가지고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예요. 요게 이제 적도면에 배열한다고 해서 서로 떨어져가지고 위아래로 위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그대로 적도면에 쫙 나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염색체가 위에 있으면 뭐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이런 식으로 염색체들이 쭉쭉쭉쭉 아래쪽으로 쭉 나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 적도면에 배열한다. 그럼 이런 중기의 모습을 선생님이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일단은 이렇게 염색체가 하나가 있겠죠. 이것에 대한 상동 염색체가 여기 허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상동 염색체. 그리고 이제 방추사가 붙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각각 붙는 거죠. 왼쪽 염색체와 오른쪽 염색체한테. 자, 아래쪽에는 또 다른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데 이제 상동 염색체는 서로 옆에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의 형태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추사가 이렇게 걸려 있을 때에 이렇게 각각의 상동 염색체에 하나씩 허리를 닿게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중기 때 감수 제1분열 중기 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체세포 분열의 중기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감수 제1분열의 중기 때의 모습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배울 감수 제2분열의 중기 때의 모습을 각각 차이를 두고 비교를 해줘서 그 비교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어떤 세포 분열인지 그리고 무엇이 분리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기 때의 적도면에 배열하는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후기 때에는 이제 방추사가 허리에 붙었었으니까 걔네들이 양극으로 끌고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기 때에 이가 염색체의 형태로 딱 붙어 있었으니까 얘네들이 후기 때에 갈라진다 하더라도 요렇게 요 사이가 갈라지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에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유전자 부분을 쓰게 되면 얘가 라지 A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스몰 A를 가지고 있으면 각각 왼쪽 세포와 오른쪽 세포가 라지 A와 스몰 A를 각각 따로따로 유전자를 가지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뭐 스몰 B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라지 B를 가지고 있는다 한다면 스몰 B는 왼쪽 세포한테 가는 거고 라지 B는 오른쪽 세포한테 가는 거죠. 이렇게 각각 왼쪽 세포와 오른쪽 세포가 가지고 가는 것들이 염색 분체와 상동 염색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상동 염색체에 속한다는 것. 요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수 제2분열에서도 미리 말한다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될 거예요. 대부분의 세포 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데 오로지 감수 제1분열에서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어서 왼쪽 세포, 오른쪽 세포로 나눠졌을 때 얘네들의 핵상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짝꿍이 없는 상태의 세포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이 N에서 N으로 줄어들게 만드는 이 조건을 주는 게 바로 상동 염색체의 분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수 제1분열 때에는 상동 염색체 분리에 의해서 2N에서 N으로 핵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말기 때에는 이제 다시 체세포 분열 말기와 마찬가지로 핵막과 인이 나타나게 되고 방추사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두 가지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감수 제1분열에서 별표친 게 이렇게 세 가지나 존재해요. 우리 첫 번째로는 전기 때에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요것 하나. 그 다음 중기 때에 이제 배열되는 모습을 꼭 기억하라고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동 염색체 분리에 의해서 핵상이 변화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제2분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시 2분열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감수 제2분열에서는 간기가 없어요. 1분열이 딱 끝난 다음에 다시 바로 이제 감수 제2분열의 전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감수 제2분열의 전기가 시작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기, 중기, 그 다음에 후기, 말기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미 이 감수 제2분열에서는 N 상태로 이제 감수 제1분열에서 N 상태가 되었으니까 N 상태인 세포가 N 상태인 세포로 이제 분해되는 그런 상태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중기 때의 모습, 그 다음에 후기 때 무엇이 분리가 되느냐. 중기 때의 모습, 이제 세포 한 개당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위쪽에서 이제 왼쪽 세포, 오른쪽 세포로 갈라진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하나의 세포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없는 상태로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또 다른 염색체가 존재하는 거죠. 이 위쪽과 아래쪽은 서로 상동 관계가 아니다. 위쪽에서 이미 설명했던 유전자대로라면 얘가 왼쪽 세포였다면 라지 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이제 두 개의 염색 분체가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서는 이제 스몰 b라고 하는 이제 유전 정보를 두 개의 염색 분체가 갖게 되는 하나의 세포의 모습. 그래서 여기에 각각 방추사가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죠. 자, 요런 형태가 바로 이제 중기 때, 2분열 중기 때의 모습이에요. 상동 염색체가 없으니까 우리 N 상태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후기 때는 무엇이 분리가 될 것이냐?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열 때 복제 없이 2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될 때는 핵상의 변화가 없어요. 오로지 DNA량 변화만 존재한다. 자, 그래서 DNA량은 절반으로 감소하지만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2분열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간기 때의 세포 염색 사회 상태로 존재하다가 S기 복제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2배의 DNA량을 갖게 됩니다. DNA량은 복제할 때 혹은 분열할 때 무조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하지만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는 거죠. 자, S기 때 복제를 하게 되면서 DNA량은 증가를 합니다. 2배로 증가를 할 거고요. 염색체 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핵상이라던가 얘네들은 이제 일정하게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염색 사회 상태로 간기를 쭉 지내다가 이제 내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감수 제1분열. 자, 감수 제1분열 전기 때의 염색체로 응축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무슨 염색체로 응축이 되냐면 이가 염색체로 응축이 된다고요. 우리 체세포 분열이라던가 감수 제2분열에서는 볼 수 없는 게 바로 이가 염색체. 서로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는 형태가 바로 이가 염색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중기 때에는 이제 적도면의 염색체들이 나열을 할 건데 이가 염색체들이 서로 옆에 포진된 상태로 쭉 나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상동 염색체 허리에 방추사들이 붙어 있는 모습. 이 중기 때의 모습을 꼭 기억을 해라.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나 아니면은 감수 어디 갔어? 제2분열에서의 중기 때의 모습이랑 비교해서 어떤 자료를 내놓더라도 이게 어떤 세포 분열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자, 중기 때 이런 모습으로 포진이 딱 되기 때문에 이가 염색체가 적도면에 나열된 모습으로 포진이 되기 때문에 후기 때에는 무엇이 분리될 거냐면 이때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분리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유일한 시기가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될 때에는 무조건 핵상이 절반으로 줄어요. 혹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될 때에는 무조건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요. 염색체 수가 DNA 복제를 하더라도 변함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염색 분체가 분리돼도 변함이 없었는데 오로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에만 핵생과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 분리에 의해서 후기 때 이제 세포 분열이 딱 끝났죠. 핵 분열이 끝났죠. 그러면 딸세포가 2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N 상태의 모세포는 2N이었지만 이제 N 상태의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간기를 지나지 않고 바로 다시 전기로 가는 거죠. 2분열 전기. 자, 2분열 전기 때에는 서로 하나의 세포 안에 존재하는 상동 염색체는 없어요. 하나의 세포 안에는 다 다른 염색체들, 상동 염색체가 아닌 애들만 존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N 상태의 애들. 자, 이런 N 상태의 애들이 이제 중기 때에 나열을 하게 되는데 이 나열되는 모습을 체세포 분열이랑 같이 비교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감수 제1분열에서는 이가 염색체가 딱 형성이 되니까 너무나 구분하기 쉬운데
자, 이 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될 적도면의 나열 방식이 우리 체세포 분열 중기 때의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체세포 분열은 EN의 상태, 상동염색체가 있는 상태. 자, 이제 감수체 2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후기 때의 모습이 아니지. 중기 때의 모습을 봐줘야 돼요. 자, 후기 때에는 뭐가 분리가 되느냐?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될 때에는 절대 염색체라던가 아니면은 핵상의 변화가 없이 무조건 DNA량만 변화가 있다. 요 사실. 염색 분체가 딱 분리가 되면서 말기 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 말기 이후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모세포는 2N이었지만 이제 모세포와 절반, 딱 모세포의 절반이 염색체나 DNA량, 유전 정보를 갖는 딸 세포 4마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 바로 감수 분열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부분들 뭐 1분열 때 누구, 어느 부분, 그 다음에 2분열 때 어느 부분, 무엇이 분리가 되는지, 핵상의 변화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위쪽으로 다시 한번 가서요. 그래프 하나를 볼게요. 자,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DNA량 변화 그래프죠. 여러분들 기본 자료에 존재하는데, 자, DNA량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복제가 일어나거나 분열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현상들이 무조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감기 때에는 그대로 가다가 언제냐면 S기 때 딱 DNA량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복제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감수 제1분열 이 일어나게 되는데, 감수 제1분열 때에 여러분들 중기 때의 모습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중기 때에 이제 상동염색체가 서로 접합해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방추사가 각각의 상동염색체 옆에 허리에 딱 붙게 된다. 그 결과, 자, 후기 때 무엇이 분리가 될 거냐면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될 거다. 제1분열 때. 그 결과로 상동염색체에 의해서 핵상이 EN에서 N으로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바로 1분열 때 일어난다고요. 자, 일단은 EN에서 N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분열을 했으니까 DNA량도 4에서 2로 절반으로 딱 줄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감기 복제기 지나지 않죠. 바로 다시 분열기로 들어가면서 한 번 더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가 분리가 될 거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될 거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중기 때의 모습은 우리 상동염색체가 없이 혼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 염색 분체는 두 쌍의 염색 분체는 존재하지만 상동염색체는 없는 상태. 이런 상태로 각각 이제 방추사가 딱 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 핵상이나 아니면은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없이 DNA량만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딸 세포가 총 몇 개? 4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핵상이라던가 아니면 염색체 수의 그래프를 또 첨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 맨 처음에는 핵상이 이 지점을 EN이라고 해볼게요. 자, EN이었어요. 그래서 복제를 하게 됩니다. S기 때 복제를 해요. 그러면 염색체 수나 핵상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죠.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일직선으로 쫙 갑니다. 그러다가 언제 얘가 반감이 되냐면 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1분열 때에 반감이 딱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각각의 이가 염색체 형성하다가 상동염색체가 각각 다른 세포로 들어갔으니까 짝꿍이 없는 세포가 되어서 이제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2분열을 하더라도 염색체 수가 줄지 않아요. 왜 그러냐? 2분열 때에는 하나의 염색체에서 여기에서 염색 분체만 딱 없어지는 거니, 손가락 좀 이상해. 자, 이렇게 염색 분체 하나만 없어지는 거니까 염색체 수의 변함이 없어요. 그냥 이 하나였던 게 하나로 변하는 것 뿐입니다. DNA량만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상동염색체 N에서 EN에서 N으로 변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2분열 때에도 N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게 바로 N 상태의 이제 4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감수분열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1분열, 우리 후기 1분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로 한번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했던 내용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동물이 있고 분열 중인 세포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적도면에 이쁘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중기의 모습 혹은 적도면에 나열된 세포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떤 세포 분열인지를 맞춰줘야 된다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동염색체가 서로 옆에 있으면서 적도면에 다른 세포들이, 다른 염색체들이 쭉 일렬로 나열되어 있죠. 이게 바로 감수 제1분열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상동염색체가 존재합니다. 여기 바깥쪽에 있는, 각각의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상동염색체. 그 다음 안쪽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상동염색체. 얘네 둘이 상동염색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상동염색체가 있는 EN의 상태이면서 일렬로 적도면에 나열이 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감수 제2분열은 어떤 그림으로 그려줘야 되느냐. 요렇게 상동염색체가 아닌 염색체끼리 적도면에 나열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요런 형태로.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죠. 얘는 상동염색체가 없이, 짝꿍이 전혀 없이 혼자서만 존재하고 다른 염색체들 1번부터 22번까지 혹은 생식세포 1개, 생식세포가 아니죠. 성염색체 1개까지 포함해서 23개의 염색체들만 쫙 나열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요. 요게 감수 제2분열, 체세포 분열, 감수 제1분열입니다. 각각 비교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자, 기억. 가는 감수 제2분열이 아니라 1분열이요. 나의 분열 과정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나에서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죠.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곳은 오로지 여기 감수제 1분열에서만. 자, 가와 나의 핵상은 같다 그랬는데 가요 지금 짝꿍이 있으니까 EN이죠. 자, 나도 마찬가지로 짝꿍이 있으니까 EN입니다. 핵상은 같아요. 대신 결과에 의해서, 분리된 결과에 의해서는 가에서는 N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EN으로 그대로 존재할 거예요. 그 차이는 존재해요. 아무튼 디귿은 정답이 되겠죠. 맞는 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도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DNA의 그래프를 보니까 한번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분열이 2번 일어났으니까 감수 분열이구나, 식세포 분열이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일부 염색체만 나타낸 어떤 시기의 세포의 그림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보았을 때 이가 염색체가 존재하고 있죠. 이것은 감수 제1분열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이 그래프에서는 감수 제1분열이 T2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T2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선지로 가볼게요. T1일 때는 간기죠. G1기예요. 굳이 말하면 여기가 S기니까 자, G1기 때입니다. G1기 때는 염색 사회 형태로 존재하면서 우리 그 핵막과 인이 존재하는 위치가 바로 이제 G1기, S기, G2기의 간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세포에서는 핵막이 있다라는 게 맞는 말. 자, 나가 관찰된 시점은 T2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T3일 때라고 했어요. T2일 때 요때에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 핵상이 EN에서 N으로 세포가 바뀌게 돼요. 이제 딸 세포들은 N의 상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T3 같은 경우는 N의 상태의 세포가 그대로 다시 분리가 될 거니까 N 상태의 핵상을 갖겠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난자는 그럼 핵상은 얼만데? N 상태예요. 얘 같은 경우는 T3 과정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분열을 하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고 이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이 최종적인 결과물이 바로 난자 혹은 정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난자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더라도 N에서 2분의 1 N 이런 식으로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그냥 N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T3도 N, 그 다음에 난자도 N 서로의 핵상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N 상태로.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요런 문제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얘네들을 시간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문제를 막상 풀어보면은 좀 바로바로 풀릴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연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그림은 유전자형이 요렇대요. 유전자형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모세포가 1이잖아요. 여기에 유전자형을 딱 써주는 거죠. FF, 라지 F, 라지 F, 라지 H, 스몰 h라고 하는 유전자형을 갖는 하나의 세포.
I가 아니죠. 원이 있었어요. 자, 이런 원이 지금 우리 감소 분열 과정을 겪게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복제가 일어나서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수 제1분열이 일어나면서 이제 3라고 하는 요 라인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감수 제2분열이 일어나면서 우리 4라고 하는 이 마지막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들은 어떻게 변형을 일으키겠느냐? 자, 일단은 얘네들이 각각 F, H 얘네들이 각각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지 U와 스몰 E 얘네들은 서로 상동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 상동 염색체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유전자를 배치하는 모습을 머릿속에다 상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원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다가 이제 복제를 하게 되면 유전 정보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원래 염색체 하나하나에 라지 E와 스몰 E라고 하는 애가 하나씩 존재했었는데 복제를 하게 되면 쌍리본이 되는 거죠. 쌍리본이 되면서 라지 E가 2개, 스몰 E가 2개. F도 마찬가지예요. 라지 F가 각각 하나씩 존재했었는데 복제를 하게 되면 쌍리본이 되면서 이제 라지 F 2개, 라지 F 2개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유전 정보를 쓰게 되면 그대로 원에 있던 유전 정보 그대로 가지면서 여기에 2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2를 해주면 이 세포에 대한 유전 정보가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감수 제1분열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렇게 쌍리본의 상동 염색체가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고 있다가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각각 왼쪽 세포와 오른쪽 세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E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쌍리본에 우리 이가 염색체가 존재했었는데 라지 E가 이 왼쪽 세포로 가게 되고 왼쪽인가요? 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몰 E가 그 반대편 세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세포에 만약에 이제 3이라고 하는 세포에 라지 E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라지 E의 유전 정보가 2배가 되는 상태, 쌍리본의 상태로 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3에 대한 옆에 있는 세포는 유전 정보가 스몰 E에 대해서 2배로 된 상태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제 각각의 세포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요 2에 대해서는 예로 든 거니까 지우고요. 자, 지우고요. 일단은 1과 2는 확실하니까 아직 분리가 되기 전에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이 표를 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는 이 전체의 유전 정보를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스몰 E, 그 다음에 라지 F, 그리고 스몰 H만을 물어봐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세포는 스몰 E가 하나, 그 다음에 라지 F가 2개, 그리고 스몰 H가 1개죠. 1, 2, 1의 숫자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 라인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1, 2, 1이 될 수 있는 조건의 애가 누구냐면 1, 2, 1 얘요. 요 놈이요. 요 놈이 그 조건에 속하겠네요. 여기가 1이 되면서 1, 2, 1이라고 하는 조건이 되고 니은이 바로 1세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도 한번 가볼게요. 이 세포에서 스몰 E는 2배로 된다고 그랬죠. 원래 염색체에 스몰 E가 있었는데 이제 복제를 하게 되면서 쌍리본이 되어서 이제 스몰 E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E가 2개. 라지 F는 라지 F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배가 됐으니까 4개죠. 2, 4, 2의 이제 조합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 4, 2가 누가 될 수 있느냐? 2, 4, 2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기억, 디귿, 리을 중에서 요 놈이 될 수 있겠네요. 2, 4, 2. 그래서 리을이 바로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여러분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조금 머리를 굴려줘야 되겠죠. 이제 3으로 가는 세포와 4로 가는 세포가 있는데 4라고 하는 세포는 3의 그 옆에 반대편에 존재했던 세포에서부터 분리되는 유전 정보를 가지니까 이제 3이 갖는 유전자가 아닌 이제 그 옆에 있는 세포가 갖는 유전 정보를 그대로 내려받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요. 3과 4로 봤을 때요. 자, 이 3 같은 경우는
이제 F와 그 다음에 E가 누군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H도 누군가 들어가겠죠. 라지나 스몰이 각각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각각 들어갈 때 이렇게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고 있다가 한쪽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염색 분체가 붙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 유전 정보가 어떻게 될 거냐면 곱하기 2를 그대로 해준 상태로 가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선 상동염색체가 존재하니까 유전 정보 6개 자리로 나왔지만 이제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3개 자리로 이제 유전 정보를 표현을 해주고 대신 쌍리본의 형태가 그대로 가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4로 되면서 감수 제2분열이 일어나면 무슨 상태가 일어나게 되냐면 쌍리본의 상태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서 이제 하나의 유전자만 갖게 되는 형태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에서는 이제 F가 당연히 하나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E, 그 다음에 H가 들어갈 건데 여기는 스몰이나 라지 둘 중에 얘가 같지 않은 게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 곱하기 2 없어요. 그냥 2 상태, 1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의 힌트는 무엇이냐면 3에서는 라지 F가 이제 2배가 돼야 해요. 이제 염색 분체가 2개니까 2라고 하는 숫자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에서는 라지 F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져야 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하나만 됐으니까. 자, 그래서 요 F의 자리에서 기역과 디귿 중에 1이라고 하는 애를 갖는 애가 4고요. 2의 숫자를 갖는 애가 3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역과 디귿 중에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갖는 애가 4가 될 거고 요 놈이 2가 되면서 여기가 3이라고 하는 세포에 속하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빈자리들을 채워줘야 되겠죠. 일단은 디귿부터 볼게요. 디귿 같은 경우는 스몰 2를 가지고 있대요. 2개만큼. 그거는 염색 분체가 2개이기 때문에 2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2개만큼 갖는 거예요. 여기에 스몰 2가 들어가는 거죠.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 부분을 좀 지우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스몰 2가 들어간 거예요. 라지 F랑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갈 거냐면 이제 스몰 H는 0이니까 없어. 스몰 H가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라지 H가 대신 들어간 거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세포에는 스몰 2, 라지 F, 라지 H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는 염색체들이 각각 쌍리본의 형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된 거고요. 그러면 요 옆에 있던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요 옆에 있던 3의 옆에 있던 세포에는 당연히 그 상대편인 상동 염색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 유전자인 라지 E, 라지 F, 그 다음에 스몰 H가 요 3의 이제 옆에 짝꿍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같이 만들어진 딸세포에 들어가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염색 분체가 2개인 형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2배만큼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4가 될 때에는 얘네들이 염색 분체가 각각 분리되면서 하나씩 남게 돼서 여기가 라지 E, 라지 F, 그리고 스몰 H 요런 형태의 4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 1, 1이에요. 라지 2는 어차피 표현을 안 할 거고 0이겠죠. 자, 그 다음에 F는 하나, 그 다음에 스몰 H 하나를 갖는 4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자, 설명을 하면서 푸니까 겁나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당연히 연습했다는 전제하에 많은 문제들을 연습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풀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른 속력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풀 때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 감수 분열 과정 중에 염색체의 모습이 머릿속에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유전자에 대입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은 3이다 그랬는데 리을이 누구냐면 2라고 하는 세포네요. 그래서 3이 아닙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예요. A는 0이요. 0, B는 1, 그 다음에 C는 2, 그 다음에 D는 D가 영어가 아니라 숫자로 가야 되겠죠. 플러스 2 그러면 이 값은 5라고 하는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4이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 맞겠네요. 라지 2 세포 4에서 라지 2의 상대량, 라지 H의 상대량, 라지 F의 상대량. 자, 얘 같은 경우는 라지 2의 상대량 1이요. 라지 F의 상대량 1이요. 그리고 라지 H는 없죠. 그러니까 0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 1, 0이라고 하는 값으로 들어가야 되고 얘네들을 계산을 해보면 1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네요. 우리 디귿만 정답이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위쪽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 두 가지 문제를 풀었을 때는 걔네들은 한 2점짜리 정도의 문제예요. 굉장히 쉽게 나오는 문제이고 이제 유전 정보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걔네들 하나,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유행 뭐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요런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출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손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감수 분열 과정 마쳤고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